우리가 이제 계획의 지위,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뭐 도시계획, 지구단 이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본다 한다 우리가 지금은 입문 단계로 보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뭐 기본서로 보긴 합니다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1월에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괜히 자세한 거 얘기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그러면 숲이 안 보이거든요. 12, 12는 숲 좀 봅시다. 계속. 그래서 쭉 넘기시면 이제 그림 자료에 용도, 지역 등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페이지 그림 자료에 13페이지 봅시다. 일단 기본수업 놔두고요. 이거 본 다음에 다시 기본수로 올게요. 그죠? 아, 맞아. 기본수를 그럼 펴놓으시려면은요, 용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66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기본서는 몇 페이지? 66. 그림 자료는 몇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 시작.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계획으로 뭘 하자 우리가? 규제를 하자 이 얘기거든. 그러면 규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토지의 용도를 정하자 이 얘기라고 지금. 토지 용도를 정하자. 그래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11, 12 공부할 때는 단어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처음에 무슨 뭐 광역도시를 누가 만들고 뭐 관리계획을 누가 이거 필요 없어 지금은. 전체 내용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서둘지 마세요. 초반에 공부를 서둘다가 초반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코피나고 하다가 1월부터 학원 안 나와요. 대부분이 많이 그런다니까요. 오늘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11, 12는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해야지 왜 안 해요? 과목마다 하지 말라는 과목도 있나 모르겠는데 나는 11, 12월에 막 열심히는 아니어도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은 봐야 돼. 배웠던 거 리마인드 정도.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오늘 배운 거 이제 복습 노트 드리면 그거 아침에 30분 먼저 와서 풀어보고 저번 주 배운 거 딱 리마인드 하고 딱 들어오면 오늘 거 들으면 또 싹 쌓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방법은. 알았죠? 그건 지켜야 돼요. 다른 과목도 그쯤은 필요하다고 봐.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안 나. 안 보고 다음 주 다시 오면. 그죠? 반복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죠.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는 걸 정하는데 일단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4가지. 그래서 뭐가 되죠? 우리가 도시지역부터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겠죠? 해봐봐요. 도시지역. 봐봐요. 일단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됐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총 4가지 용도지역이 있죠. 한 번 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안 돼요 라고 내가 왼쪽 끝에 써놨어요. 안 돼요, 안 돼. 중복은 못합니다. 사과드려요. 그래서 용도지역이에요. 도관농자는 절대 중복이 안 돼요. 저도 사실 되게 창피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해해 주세요. 봐봐요. 그리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 주상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공록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용에서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어요. 녹지.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다 도시지역이 사실은요. 관농자 사실 없어요. 하지만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다. 그러면 도관농자가 있는데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말을 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진짜?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이게 사실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다음 도시지역은 뭐가 된다? 주상공록에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녹지 지역이 도시라는 말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주상공록 도시지역 시작. 의미 좀 안 맞긴 한데 뭐라고요? 도시지역은 좀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이건데 급해지면 주상공록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의미 달라요. 그죠? 구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녹지 지역이 도시임을 꼭 기억.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녹지는 왜 도시일까요? 정해졌으니까? 녹지는 도시 지역에 녹지가 없으면 도시 지역은 숨막혀 못 살아요. 녹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시가 숨 쉴 수 있거든요. 녹지는 도시예요. 녹지를 1년 내내 주상공록 도시지역 외워놓고도 시험 볼 때쯤 되면 녹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든지 이러고 그러면 안 돼. 녹지는 도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서울시의 뭐 50%가량은 다 주거지역에 사실은요. 대부분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라고 해서 보통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져요. 전일준 주거지역, 전일준 주거지역. 미안한데요. 사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통으로 씹어 먹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전일준, 전용주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또 이거는 1종 전용과 2종 전용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볼 텐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한다면 1종 전용주거지역이고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한다면 이거는 2종 전용주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29회 문제였는데요. 2종 전용주거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공동주택이 아파트거든요. 우리가 용도지역 나올 때 토지 이용 규제를 받아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과 질 수 없는 땅 이걸 구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들이 전용주거를 얘기하면 뭐라고 이해한다? 대부분들은 단독만 짓는 건 줄 알아. 단독주택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건 1종 전용이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건 2종 전용주거가 되어져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2종 전용이면 당연히 아파트는 질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아파트 위에 써봐. 주택 5개층 이상. 주택 5개층 이상. 그게 아파트예요. 주택이 5개층 이상 된다면 아파트야 그게. 한 번 더 뭐라고요? 주택이 5개층 이상. 뭐다? 아파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이란 말이 없으면 안 돼. 그럼 우리 학원도 아파트야 그러면? 뭐라고요? 주택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인 거야 그게. 이해가시겠죠? 이게 아파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봐요. 일반 주거는 저층 1종, 중층 2종, 중고층 3종으로 구분이 되어서요. 일반 주거는. 그래서 뭐가 된다? 층수 분류예요. 저층주택 중심으로 뭐하죠? 편리한 주거 환경 구성을 합니다. 1종 일반 주거죠. 그러면 1종 일반 주거는 저층이 몇 층이야? 저층이 4층이야거든. 그럼 아파트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1종 일반이 아파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1종 일반 주거였어, 동네가.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였다면 아파트를 못 짓죠. 그럼 이런 동네 아파트를 못 짓는데 재개발 재건축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런 동네 뭐 하냐면 이제 지구 단위계를 만들어가지고 3종 일반 주거로 바꾸는 거야. 일부에 대해서. 그럼 뭐야? 3종 일반은 중고층이니까 아파트 질 수 있거든. 이러기 위해서 뭘 만든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일부에 만드는 거야. 강남 재건축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등등등.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안에서의 변경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고. 우리 그래가지고 정비사업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시공할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용적을 높게 많이 짓게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늘려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거든.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뭔 줄 알아요? 1종 일반주거였다면 이걸 3종 일반주거 같은 걸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중고층은 돼야지 그래도 30몇 층은 짓거든. 심하면 더 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뷰가 보이는 쪽은 39층밖에 안 돼요. 서울시 규제로는. 그래가지고 요번에 잠실주공 5단지가 거래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가지고 광역시설부지 제공하고 잠실역 주변에 2개 동을 49층까지 하도록 허락을 받은 거야. 그렇죠? 용도 지역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라는 게 수익성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말이 일반 주거. 그러면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미안해요. 꼭 외워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냥 보는 거지만. 그리고 뭐가 될까? 또 하나가 해당 내용 준주거입니다. 준주거는 뭐하죠? 주거의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됐다. 이게 준주거예요. 가장 주거지역 중 비싼 땅이 준주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everybody, 주거지역은 뭐라고요? 전일준 주거지역. 시작. 전일준 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고요. 상업적은 뭐가 될까요? 중일육은. 중일육은 시작. 중일육은 순서대로 외우세요.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이게 이용도가 큰 거부터 낮은 거 수의 배열이에요. 중일육은입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렇죠? 시작.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여러분이 그렇게 비싼 땅이라고 아까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있죠? 거기가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서울시 전체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근데 서울 중구에 있어요. 거의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비싼 땅이죠. 가끔 가다가 그냥 흥미롭게 그냥 그 앞을 지나가요. 그리고 바로 얹어놔. 여기구나. 이러고 와요 그냥. 그렇죠? 화장솜 하나 사오든가. 그래가지고 나 근데 매번 느끼는 건데 아니 그 비싼 땅에서 그런 거 봐 남나 몰라? 그렇죠? 뭐 남는 게 뭐 있나 거기? 뭐 우리 집사람도 뭐 화장품 뭐 사러 가서 보면은 뭐 정품보다 견본품 더 많이 주대?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그리고 꼭 이거 정품 안 쓰고 이 견본품 그거 이렇게 바르더라고서 그냥 정품 말로 이 사람한테 아니 이거 쓰면 돼 이러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껴 써서 그 정도 봅니다. 버릇이야 버릇. 중일유근이에요. 시작. 중일유근.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적이고요. 공업적은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이 있는데 전용공업에 대한 부분은 중화공업, 공해성공업 이런 게 전용공업이에요. 솔직히 서울시는 전체 공업적이 한 6%쯤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근데 이제 전용공업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그거 아시죠? 공해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대부분 다 서울로 쫓겨났어요. 그런 공해성 공장들은. 그래서 뭐 인천이나 뭐 수원 외곽이나 시흥, 안산 이쪽에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안산 쪽에 제가 내일 수업을 가는데 안산에 바늘공단이 있잖아요. 그게 전용공업적인데 바늘공단도 가동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안산에 그 공장이 있던 것도 더 내려가 당진으로 간 데도 많다더라고요.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점점 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진 쪽에 가면 공장이 많이 늘었어요. 처가댁이 당진인데 원래 10몇 년 전 결혼할 때만 공장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 다 공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장모님 비롯한 동네 아주머니들 다 공장 가서 일하세요 그냥. 농사 좀 돈이 안 나오거든. 수입이 안 되니까 알바를 떼어도 가서 그게 난 거야. 하다못해. 이 문제더라고요. 농사를 거의 안 져요. 그리고 맨날 가을만 되면 정부 소매가 싸워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는 문제.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밥을 드셔야 돼. 나는 꼭 밥을 먹으려고 애를 써요. 이 살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꼭 밥을 먹어야 돼. 쌀을 먹어야지 우리가 소비가 되는 거니까 밥 많이 그럼 못 되겠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내용에서 뭐가 된다? 공업지역이에요. 일반 공업 중요합니다. 발표하시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시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가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중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일반 공업. 그리고 여러분 나올 때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전일준 공업지역이잖아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란 말이 나와요. 가벼운 물건 만드는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해요. 가벼운 물건. 어떤 분이 그럼 뭐 준공업은 무거운 물건이 맞아요. 무거운 물건. 그렇죠, 여러분? 준공업이 무거운 물건 만드는 거고 경공업이 가벼운 물건 만드는 거예요. 원정의가. 그래서 경공업에다가 주거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게 준공업이에요. 근데 공업지역 중 가장 잘 나온 단어가 뭐다? 바로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일반 공업 나올 때 경공업을 중심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라고 딱 외워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 이따 기본 수업 볼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키워드만 이해해 놓으세요, 일단. 그리고 뭐가 된다? 녹지 지역은 전체가 4층 이하고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의 3개 용도 지역이 있어요. 자생보 녹지 지역. 시작. 자생보 녹지 지역.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용도 지역 분류도는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고 버스나 댕길 때 자꾸 보세요. 한 번에 못 외워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 보면서 이동할 때 많이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호행했기. 그래서 봐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 녹지 중 가장 중요한 게 생산 녹지예요.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 시작.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녹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생산 녹지란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요번에 지나간 3월 달에 평가사 문제였는데요. 평가사 문제는 자연 녹지를 물어봤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자연 녹지라고 해요. 그러면 녹지 지역 중 제일 쓸만한 게 자연 녹지야. 생산 녹지가 아니고. 대부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생산이라는 거의 의미는요. 개발이 아니라 농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얘기할 때 뭐다? 생산의 의미는 농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를 보면 농업과 관련돼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생산 녹지는 뭐다?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생산 녹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녹지 중 가장 써먹을 만한 땅은 어디? 자연 녹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보전 녹지야 뭐 보전 목적이겠지. 근데 문제는 뭐가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도시 지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주상공록 도시지역이라고 세 분이 돼야 돼요. 주상공록 도시지역으로 세 분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용도지역도 정하는 게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정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도지역이 도시는 지정됐는데 세 분이 안 된 경우가 생겨요. 뭐가 안 돼? 세 분이 안 됐어. 주상공록으로 세 분이 안 된 상태야. 그러면 그럼 내 토지는 도시지역인데 백지수표처럼 아무거나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강력한 거와 같은 걸로 봐요.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아요. 별 20개 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지정됐으나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했다면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아요. 뭐라고 이해하자? 미지정 미세분됐다면 가장 강력한 것과 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보면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어요. 도시 지역은 지정됐는데 세분이 안 됐다면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거 봐. 얘를 무시해 또 X라니까.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 제한만큼은 보전 녹지적 제한을 받게 한다는 얘기야. 너무 디테일했나? 처음부터? 어쨌건 행위 제한을 보전 녹지로 받는다는 것이지 그냥 보전 녹지로 지정된 거로 봅니다. 이 말은 아니야. 이해 가셨죠? 그 의미 일단 이해해 보시면 이게 바로 도시 지역이에요. 우리 서울은 다 도시 지역이에요. 어차피.
근데 문제는 서울 말고 이제 주변에 뭐 파주시, 뭐 의정부시, 뭐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광주시 이런 데 가면은요, 관농자의 비도시도 있어요. 그쵸? 그럼 봐봐요. 우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봐요.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을 뭐라 하냐면 요렇게, 요걸 비도시 지역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비도시, 도시 외의 지역. 시작.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닌 나머지는 뭐다?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안 해도 돼. 도시가 아닌 게 나머지가 비도시니까 체크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봐봐요. 도시 외의 지역은 세 가지.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세 가지가 도시 외의 지역인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요, 조문들을 보면 이런 조문들이 보여요. 문제 나올 때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서 또는 비도시 지역에서 이런 말을 써요. 그럼 관농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러면 관농자의 비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가 아닌 걸 비도시라고 하거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관리 지역이라는 거를 굳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봐요. 요 관리 지역은 딱 중간 단계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성질상으로 보면요, 여기 도시잖아요. 도시, 그 다음에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농자는 성격이 분명한 땅이에요. 근데 사람도 왜 중도 성향이 있듯이 토지도 애매모호한 땅이 있어. 이거는 도시도 아닌 것 같고 농림도 아닌 것 같고 자연환경 보전적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가만 뻘쭘하게 앉아있으면 이놈 저놈 와서 찝쩍거려요. 난개발돼요. 안 되겠다. 성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땐 일단 관리해보자. 이게 관리 지역이야. 딱 중도 성향이야. 이해갑니까? 딱 중간이야. 그러면 관리 지역은 아직은 뭘로 이용될지 몰라. 그냥 관리해봐. 이게 뭐다? 관리 지역. 그럼 봐요. 관리 지역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 뭐냐면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그러면 이건 계획 관리로 관리를 해. 그리고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해. 일단 관리해. 그럼 생산 관리. 농업과 관련된 게 나오면 뭐다? 생산이거든. 그럼 보전 관리는 뭘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은 곤란해. 일단 관리해. 보전 관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계생보. 시작. 계생보. 그러면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는 도농자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야. everybody, 도농자의 손 들어봐요. 니은자. 도농자의 중간 단계 땅이 계생본 거야.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됩니다. 이러면 계획 관리. 그 뭐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 외의 지역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땅이 어디까? 도시 외 중에서. 당연히 계획 관리인 거야. 계획 관리가 가장 이용도가 높아. 우리 그래가지고 계획 관리는 별표 좀 하시고요. 항상 문제가 나올 때 계획 관리는 단골 손님이야. 왜? 도시 외의 땅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땅이거든. Understand? everybody. 계획 관리.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잘하셨어요. 그걸 계획 관리라고 하고요. 생산 관리는 뭐다?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관리해 보겠니? 그러면 생산 관리. 그 다음에 보전 관리는 뭐예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면 곤란하다. 관리해 보겠다. 보전 관리라고 하죠. 정의 정확히. 그렇죠? 정의 정확히. 그리고 뭐가 돼요? 농림 지역은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 황합행 긋고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농림업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점을 뭐라 한다? 우리가 농림지역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호과 수산자원의 보호성을 뭐다? 위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부르게 됩니다. 정의.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 용도 지역 자체가 미지정됐어. 도관농자로 아예 지정이 안 됐어. 제일 센 게 뭐죠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제일 센 거야. 그러면 용도 지역이 미지정됐다면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같은 제한을 받아요. 여기 봐요. 관리지역은 정해졌어요. 관리지역은. 근데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럼 뭐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리해볼까요? 빨리 정리. 도관농자로 아예 지정이 안 됐으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행위 제한을, 도시지역은 지정됐는데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안 됐으면 그 중에 제일 센 거 보전녹지지역의 행위 제한을, 관리지역은 지정됐는데 개생보로 세분 안 됐다면 보전관리지역 제한을 받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센 거에 제한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용도 지역의 정의와 일단 분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기본서 와서 한번 원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66페이지 봐보세요. 이게 이제 원 조문을 보면 이걸 보고 외우기 좀 쉬워져요, 더. 그죠?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66페이지 기본서 왼쪽 위 용도 지역의 의, 아까 용어 나왔던 그대로죠. 뭐라고 나온다? 셋째 줄 중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시작.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 구분되어 있어. 왼쪽 맨 밑에 형광펜 도시지역. 도시지역 왼쪽 맨 밑에 도시지역 동그라미 1번. 아까 도시지역 키워드가 뭐였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밀집이 예상돼가 뭐였다? 도시지역. 그렇죠. 그러면 왼쪽 밑에 읽어봅시다. 왼쪽 밑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이 키워드인 거예요. 당해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오른쪽 위에 주상 공로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4개의 용도 지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 관리지역. 그 밑에 형광펜 관리지역 보이죠? 관리지역은 이거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뭐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가지. 그럼 봐봐요. 일단 보전관리부터. 키워드는 셋째 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거 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 됐죠? 그럼 생산관리는 바로 밑에 뭘까? 둘째 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이게 봐요.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뭐? 생산관리. 됐고요. 계획관리 별표. 형광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시작. 그게 계획관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계획관리 지역 땅만 잘 사도 돈 법니다. 저 아시는 분 한 분은요. 관리 지역이 세분되기 전에 관리 지역 땅을 산 거야. 그래 놓고 그 관리 지역이 계획 관리로 구분이 돼. 어느 날. 그럼 어떻게 돼? 50만 원에 산 게, 아니 5만 원에 산 게 50만 원이 돼. 계획 관리로만 구분이 돼도.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계획 관리 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오는 거야. 뭐가 들어온다? 지구 단위 계획이. 그러면 계획 관리 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계획 관리가 땅값이 확 올라. 그게 안 좋아지냐. 봐봐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계획 관리 지역에다가 요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동네가 땅값이 확 오르는 거야. 아파트도 짓게 돼. 원래 못 짓는데. 그러면 500만 원이 돼. 그게 어느 날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돼. 아주 좋은 투자지. 근데 반대로 관리 지역 땅을 샀어. 어느 날 보전 관리가 돼. 그때부터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야. 5만 원만 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확실히 정보가 고급져야 돼. 정보가 저급지면 망해. 그래서 토지는 정말로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함부로 했다가는 꼭 구설수에 올라. 나중에 장관 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꼭 걸려. 불법으로 뭐 하다 갖고
청탁해가지고 뭐 용도지역 바꿨다 뭐다 이러면서 골치 아파지거든. 그렇죠? 용도지역 참 재밌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중개업할 때 어떤 용도일 때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는 중개사를 떠나서요. 대국민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야지만이 사회생활이 좀 용이해지는 거지. 부동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생각보다. 부동산이 뭔지도 몰라. 알아?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과목은 농담 아니고요. 사회생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때 아주 중요한 뭐다? 사회적인 지침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열심히 해놓으세요. 물론 합격은 해야 되겠지만, 그죠? 오해하지 말고. 우리 평생교육 아니에요. 밑에 봅시다. 농림지역이 있고요. 밑에. 농림지역 정의, 아까 이런 것처럼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 산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얘기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호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책보다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세분한다면 다음 페이지 보면 쫙 세분이 나올 거야 이제. 그죠?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한 거. 왼쪽에 봐봐.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체크해보세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일준주거지역. 전용주거는 뭐가 된다?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라는 거에 의해서 1, 2종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 그럼 봐요. 일반주거는 어떻게 됩니까? 층수 분류, 저층, 중층, 중고층. 시작. 저층, 중층, 중고층. 이게 일반 주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저층 중심으로 편리한, 중층 중심으로 편리한, 중고층 중심으로 편리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규제하는 거라 재건축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3종 일반 주거여야 돼. 그래야 플러스가 나. 그러니까 얘기했지? 1종 일반 주거인 것을 3종 일반 주거인 것 등으로 바꾸는 걸 굉장히 선호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에 뭘 만들어?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업성을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라고 제안도 할 수 있어 주민이. 우리 동네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사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좀 올려주세요라고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이걸 주민의 입안 제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또 새로운 단어 나오니까 뭐 괜찮아요. 좀 더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지금은 처음이라 될 수 있는 한 흥미 유발 작전. 그리고 어렵지 않다, 재밌다, 살살 꼬시는 시기예요. 그렇죠? 우리 임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삐지지 않게 해야 돼요. 최대한 눈치 봐가면서 어려운 거 같으면 패스하고 꼬셔가지고 시험날까지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야. 중간에 이 토 나오게 하면 집에 가요. 그렇죠? 안 돼. 제가 언제 가장 불친절해지냐면 10월달 마지막 특강 때예요. 그때는 불친절해져. 왜? 또 볼 일 아니잖아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 다 왔으니까. 거기 와서 관두진 않아. 10월 말에 가가지고는. 그때는 불친절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꼬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고요. 준주거 얘기했고 상업지역은 중1유근. 중1유근 상업지역. 중1유근. 중1유근 상업지역. 왜 나만 부르는 것 같아? 난 다 외웠어요. 여러분이 외워야 돼. 시작. 중1유근 상업지역. 됐습니까?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공업지역은 뭐가 될까요? 전일준. 일반 공업 별표. 뭐였더라?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 공업 중 제일 잘 나오는 거.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은 전용공업. 경공업 중심에다가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된 것 준공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는 준주거, 공업은 준공업. 이게 이용도가 제일 높은 거야 사실은. 주거는 뭐 준주거, 공업은 준공업. 이용도가 높은 거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뭐냐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사실은 이 상업지역의 땅은요, 정말 100제곱미터만 했어도 훌륭해. 그러면 상업지역에 뭐다? 100제곱미터 땅 했으면 뭐 타고 댕겨? 벤츠 마이바흐 타고 댕겨.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뭐가 돼? 100제곱미터 있어. 차는 차인데 밀어야 가. 네 역할하고 하지? 그렇죠? 그런 거 타. 그렇죠? 달라.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냐가 토지의 가치를 현저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생산녹지 별표라고 했죠. 뭐 별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해. 시작.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해. 그게 생산녹지. 꼭 기억해요. 생산이라고 나오면 농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자연녹지,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죠.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돼요. 시작.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 이거를 자연녹지라고 해요. 녹지 지역 중 제일 쓸만한 게 자연녹지 지역 땅이에요. 자꾸 생산을 개발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생산은 뭐다? 농업이야. 이해가셨죠?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래서 용도지역 나와 있고요. 또 왼쪽 밑에 관리지역 나와 있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써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써 있고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용도지역의 기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1.12는 복잡한 절차나 이런 거 알라고 하지 말아요. 그렇죠? 뭐다? 숲 보고 그중에 용어 중심으로 보는 거야. 11.12는 기본서를 보긴 보되 그리고 다른 데는 11.12월에 뭐 한다? 입문서를 봐요. 우리는 입문 이미 끝났어. 따로 동영상 올라와 있고 입문 과정은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봐요. 괜히 2달 그냥 버리는 거야. 우린 바로 본 게임. 남들보다 2발짝 앞서가는 거야. 사실은. 원래 이런 정도 얘기들도 1월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벌써 얘기하잖아. 기본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게 바로 메가랜드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메가랜드와 함께 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봐봐. 광고도 빼지 않고 합니다. 중간 광고.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메가랜드 나는 상 줬어 나한테. 그죠? 네, 봐봐. 나머지 됐어요. 좀 넘기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기본서 75페이지 피고요. 건폐율 용적률이 보일 거예요. 기본서 75페이지. 우리도 뭐 볼까요? 이제 건폐 용적률을 봐야 됩니다. 봐요. 사실 앞에서부터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왜? 이거 앞에서 용어할 때 계속 얘기하면요. 산만해서 안 돼. 지금 얘기하려고 참았습니다. 오늘 이건 봐야 돼요. 이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에다가 별 그린 다음에 별 표현했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해놨겠어요. 별 20개를 내가 해놨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에 또 약간 개정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꼭 좀 봐줘야 되는데 봐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봐요. 이렇게 건물을 봐볼까요? 지금 밑에 주황 색깔이 대지야. 그죠? 그럼 대지 위에다가 요 주택을 줘.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 정의가 뭐였지? 단독주택 중심. 까먹는 속도가 빨라요.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환경 확보하는 게 일종 전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단독주택을 질 수 있겠구나. 시작.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단독주택을 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뭐가 되죠? 단독주택을 질 수 있구나 배웠지. 그러면 단독주택을 짓긴 짓는데 봐봐. 어느 정도 대지 면적 중에서 어느 정도 건물이 깔고 앉을 수 있니? 이거가 정해져야 돼요. 내 맘대로 막 전체 대지에 막 건물을 꽉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해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안 하면 독창시킬 거예요. 못하나 봐봐.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넓은 대지 안에서
어느 정도 건물을 깔고 앉을 수 있니? 이걸 정한 비율을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해요. 몰폐? 건폐. 알았죠? 쉽게 말하면 대지에서 건물로 얼마나 덮어? 이게 건폐율이에요. 뭐라고요? 대지에서 건축물을 얼마나 덮을 수 있어? 건폐율. 이게 아까 봤던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해가셨죠? 그럼 뭐가 되죠? 이걸 건폐율이라고 하고, 이렇게 건폐율을 정하면 뭐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공지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겨? 공지. 빈 땅이 생기지.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밤새 오버나이트하게 파이어가 나도, 뭐라고요? 밤새 불나도 옆집으로 들 번져. 그러다 보니까 화재 시 연소를 방지한다는 말을 하고 일조 채광 통풍이 양호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겨울철만 다가오잖아요. 아침 뉴스 틀기가 무서워요. 꼭 틀면 뭐야? 항상 화재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뭐야? 강서구에서 아파트 화재, 노원구, 방화구 화재, 두 건의 화재가 아까 뉴스 나왔어요. 또 아침마다. 근데 그 요번에 그 강서구 그 화재 보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 인덕션. 또 그거 같다는 거야. 고양이가 뛰어다니다가 인덕션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덕션이면 불이 안 나는데 인덕션 말고 왜 뜨거워지는 거 있지? 마태. 인덕션은 전기로 해가지고 뜨겁지가 않아. 만져보면.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뭐라 그러자 그거를? 뭐라고? 하이라이트 맞아. 그거. 딱 잘 안 나와요. 하이라이트는 열이 나거든 이게 누르면은. 그래가지고 불난대.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그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야. 눌러가지고 터진대 이렇게 고양이가. 얘만 놔두고 나오면 안 되겠어. 강아지는 멍청해서 못해. 걔가 보통 고양이가 많이 그렇게 하지. 일반적으로 올라가서 큰일이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뭐가 되죠? 최소한의 뭐가 된다? 공지를 확보해서 일조 채광 통풍 화재 시 연소를 방지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봐봐요. 잘 봐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잘 봐봐.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이렇게 쫙 정해져 있어. 이렇게. 어떤 분이 설마 이거 다 외우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다 외워야 돼. 근데 나중에 제가 노래 부를 거야. 이게 건폐율 송이라는 게 있는데 1월 달에 음원을 공개할 거니까 오늘은 간단히 몇 개만. 근데 여기서 오해 말 건 법에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뭐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도예요. 만약에 준주거였다. 그럼 뭐 돼요? 전체 대지 중 70%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건물로 덮을 수 있는 게. 이용도가 높으니까. 봐봐. 상업적으로 얼마야? 90%야. 가장 이용도가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중심 상업지역의 건물에 가보지.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나 같은 똥땡이 들어갈 수도 없어. 좁아서. 90%니까 만땅이야 거의 다 이게. 근데 봐봐라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20%. 아주 헐렁해. 100이면 20%. 이해가셨죠? 뭐예요? 보전 녹지도. 녹지. 100이면 20%.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건물 짓는 건 상당히 어렵겠지. 그렇죠? 나중엔 다 외워줘야 돼. 근데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봐요. 처음이니까. 최대 한도.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의 한도가 70이라고 했는데 그럼 서울시도 70, 성남시도 70, 다 70인가요? 그러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이게 뭐냐?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동그라미. 조례 위에 써봐. 뭐냐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해요. 단어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자치법규.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조례라 부릅니다. 한번 말해. 조례. 한마디로 서울시만의 법인 거야. 인천시만의 법인 거. 이걸 조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례가 어떻게 되냐 봐봐. 조문에 이러고 나와요. 대통령령인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고 나와요. 그럼 실제 우리 뭐가 되죠? 영업할 때, 준교업할 때는 준주거 지역은 70%야 이러면 안 되고 서울시의 조례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서울시의 조례의 준주거는 뭐 55%다. 그러면 서울시는 55%못 넘는 거야. 준주거 지역에서. 이해가셨죠? 즉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조례가 다른 거야. 조례는 뭐니까 그 지자체만의 법이거든. 지자체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한 자치법을 뭐라고 한다? 조례.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값만 배주면요.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요. 전용 1, 2종이 있죠. 그러면 5, 6, 6, 5, 7 이렇게 외워요. 나중에 외우러 가면 해봐요. 5, 6, 6, 5, 7, 9, 8, 8, 7, 7, 7, 7, 트트트, 사트트, 투 이렇게 외울 거야 나중에. 이 건폐율송이거든. 한 번 더 해봐 재미나게. 5, 6, 6, 5, 7, 9, 8, 8, 7, 7, 7, 7, 트트트, 사트트, 투 맛만 배준 건데 나중에 이제 시험 붙었어. 중개의뢰인이 와서 중개사님 제 토지가 근린상업지역인데 건폐율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셔보세요. 6, 6, 7 70이겠네요. 밥통이야 이거. 그러면 안 되고 조례를 확인합시다. 서울시 조례 시청 들어가 볼까요? 사이트 뭐 등등등. 아니면 뭐 민원 24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뭐 등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나오나 조문이 나올 때 전국의 모든 거를 법으로 다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봐요. 법을 만들었죠. 그럼 법을 시행하기 위한 걸 우리 뭐라 하냐면 시행령이라고 해요. 그럼 봐요. 국회 법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시행을 해요. 이걸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거. 그리고 그 시행령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정할 수는 없으니까 지자체마다 위임해 줄게. 니네가 정해서 해봐.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 령, 조례. 시작. 법, 같이 움직여요. 뭐라고요? 법, 령, 조례. 그럼 실제 우리 업무할 때는 이 지자체마다의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법, 령, 조례. 처음에 이런 것부터 알아야 돼요. 선생님, 대통령이 뭐 명령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게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이 정한 법령이라고 하지. 이걸 법령. 시행령. 그리고 그 법령 안에서 지자체마다 위임을 해줘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줘요. 대표적인 게 건폐율을 한도 넘지 않게 뭐하죠? 조례로 정한다는 거예요. understand? 실제 업무는 뭐가 중요하다? 조례가 중요해. 솔직히 말할게요. 공부할 때는 조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형식만 알면 돼. 하지만 법령을 공부하는데 나중에 뭐 할 때는 업무할 땐 법령은 베이스고 여러분 업무하시는 도시의 조례를 봐야 돼. 그래야지 그 동네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내 조례가 나한테 유리해야 돼. 내 하는 사업에. 어느 시의 조례를 가면 오피스텔 질 때 난방 벽을 못 깔게 합니다. 어느 시에 가면 뭐가 된다? 샤워부스를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나한테 이로운 조례가 있는 곳에 가서 내 사업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조례를 좀 확인해 봐줘야 돼. 나중에 업무할 때는. 알겠습니까? 확인하시고요. 용적률은 뭘까요? 다 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있어. 이렇게. 대지 면적. 근데 거기다가 건축물을 본다면 뭐가 되죠? 각각의 이렇게 층마다 면적이 있어. 이렇게. 층마다 면적이 있어. 이렇게 각 층마다 있는 면적이 뭔 줄 알아? 바닥 면적이야. 그러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쳐.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 용적률은 준비.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좀 몸 많이 움직여야 돼. 살 빠지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 거야. 이거 용적률이라고 해요. 그럼 봐요. 용적률은 그러면 건폐율은 평면적인 규제라고 한다면 용적률은 뭐가 될까? 입체적인 규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봐. 건폐율은
100%를 넘는 게 말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건폐율이 100을 넘으면 남의 토지에 가서 건물 짓겠다는 심보야?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용적률은 100을 넘을 수가 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입체적인 규제야. 그럼 만약에 봐봐. 용적률이 100%면 대지 면적만큼 연면적을 짓는 거야. 용적률이 200%면 대지 면적의 2배가 올라가는 거지. 제일 높은 게 중심 상업으로 1500이야. 장난 아니지. 대지 면적의 15배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다가 건폐율이 줄면 그만큼 면적이 까지지. 더 올라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대한민국 중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송파구의 제1롯데타워, 롯데월드. 거기 건물이죠. 123층. 저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 궁금해서. 어떤가. 우리 애 둘하고 집사람하고 넷이 그 118층 올라가는데 11만 5천 원 썼어요. 1분 30초 올라가더라고요. 밖에도 안 보여요. 올라갔더니 감흥 없음. 그냥 높음. 그죠? 그리고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뭐를 사 먹어야 된대. 거긴 레스토랑이래. 121층인가 어딘가? 이거 사 먹으면 사람을 뭘로 보고 들어갔어요. 메론 빙수를 시켰는데 요만큼이 35,000원이더라고요. 애들 오렌지 주스 2개, 우리 부부 와인도 한 잔씩 다 해서 13만 원 나왔어요. 24만 원 썼죠. 내려왔어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녁은 김밥 천국에서 10,000원 썼어요. 10,000원.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안 갈 거예요. 뭐 오해는 마세요. 내 느낌이야 그냥. 오해하지 말고. 어쨌건 할 게 없더라고요. 어쨌건 뭐가 되는 무리면요.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되어진다?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 연면적의 비율.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이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하기 싫어 죽어. 봐봐. 보시고. 나도 하기 싫거든요. 봐봐. 어정도 그럼 내용에서 용적률은 용도 지역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통령이 명령에 기준 설정하고 지자체마다 조례로 뭐가 되어진다? 한도를 잡아주는 건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법령에 뭐라고 적혀있나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텐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높은 건 어디? 중심상업지역이 1,500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일단 이해해 놓으세요. 지금 뭐 처음부터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1년 내내 보게 될 거니까 용적률도 노래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1월 달에 음원을 공개할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용적률은요. 봐요. 뭐뭐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뭐 이상 여기까지. 그럼 요 위에 써봐요. 이상에서 이하.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은 뭐뭐 이상 뭐뭐 이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저용주거는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저용주거는 50%가 최저한도인 거예요. 그래서 1종 전용은 뭐다? 그리고 100 사이. 50에서 100 사이 조례로 정해라. 됐죠? 또 뭐가 될까요? 2종 전용은 50에서 150 사이 조례로 정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요 최저한도가 요번에 좀 개정됐어요. 요게. 그래서 최저한도 가로 안에 써지는 거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지? 나중에 요것 좀 외워줘야 돼. 개정됐어요. 요게 최저한도. 요거 최저한도. 용적률은 최저한도가 있거든.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보죠. 중심상업은 뭐가 될까요? 200에서 1500 사이인 거야. 조례에 위임돼 있는 게. 근데 원래는 중심상업이 400에서였거든요. 근데 상업은 몽땅 200으로 통일됐어요. 그냥. 상업은 몽땅 200으로.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래서 가로 안에 써져 있는 게 뭐하죠? 최저한도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평면적 규제. 춤추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건 뭐가 된다? 최고한도만 있는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있어. 좀 다르지. 조례로 위임된 게 한도가 하한점이 있는 거야. 용적률은.
understand? 그 정도. 나중에 외울 건데 지금 구조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리고 건폐 용적률하고의 관계도 좀 봐줘야 돼. 층수 산출할 수 있거든. 나중에 1월달 정도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흐름, 목차, 단어. 이거에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은 뭐다? 흐름, 목차, 단어. 이게 포인트. 그러면 그 정도 보일 거고요. 이 아래 있는 특례 부분 등은 29회 문제였는데 지금 할 얘기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혹자들은 그림책 너무 간단해서요. 뭐 40점도 못 맞아요. 헛소리예요. 그림책 여기에 30문제가량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안 들어가 있어도. 우리 수험생분들이요. 매번 시험 끝나고 나면 어디 나와 다 체크해줘요. 그렇죠? 카페 가보시면 다 글 떠 있어. 그렇죠? 30개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양 작은 거 절대 아니야 이거. 그렇죠 여러분? 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간단히 기본서 보고 오늘은 마칩니다. 기본서 75페이지 볼까요? 오른쪽 밑에. 뭐라고 나와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1번 보이죠? 오른쪽 밑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대지 안의 공제를 확보하여 채광, 통풍, 피난, 소화 등을 위하여 건축 면적 규모를 제한해요. 공식 나와 있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구나. 옆에 쓰면 평면적 규제라고 써보세요. 이건 평면적 규제예요. 건폐율은 뭐다? 평면적 규제. 밑에 용적률 뭘까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요. 도시 공간의 전체적 환경 개선 주관을 위해서 쳐봐 밀도를 제한. 그래서 연면적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직적 이용 밀도 규제, 그러니까 입체적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 이용 밀도 규제, 입체적 규제.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뭐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안쪽 동그라미 하고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뭐라 했어요? 제가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림 자료가 생각보다 꽤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그림책으로 충분히 단권화해서 24개 내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76페이지에 왼쪽 박스 보이죠? 건폐 용종을 정리표야. 이걸 제가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표시해 놓은 건데 거기 별 20개 해놓고 박스 있죠? 그 통으로 다 외워야 돼.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게 요거 그게 나중에 둘 다 건폐율성, 용적률성 하면서 노래 부르다가 썽 외울 거예요. 그렇죠? 그냥은 죽어도 못 외우고요. 용적률은 뭐다? 최저한도, 하한도가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거죠. 용적률 잘 봐봐요. 몇에서 몇 이러고 돼 있을 거예요. 그 하한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나중에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오른쪽 특례 등은 신경 쓸 거 없고요. 나머지 내용 등은 지금 할 얘기 아니고 기본서의 81페이지 보시면 핵심이라고 돼 있어서 지역의 세분, 건폐율 한도, 용적률 한도라고 하면서 등등등 나름 용어까지 정리해 놨어요. 별표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요거는 사진으로 한 방 찍어 놓고 필요할 때 같이 봐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봤다? 용도, 지역까지는 본 거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뭘 본다 우리가?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 거의 다음 주는 국토계획법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6주 수업이라 뭐가 된다? 국토계획법은 2주나 2주 반 정도에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의 위주로 보면서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보면서 12월 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11, 12는 기본서 1순환 6주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다른 학원과 달리 입문서 과정은 현장에 하지 않습니다. 따로 동영상이 있어요. 들으려면 따로 촬영된 걸 들으시면 돼요. 입문 과정은. 그래서 좀 빨리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11, 12 기본서 과정은 뭐다? 목차, 흐름, 체계와 용어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구체적인 뭐다? 세부 절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